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문을 연 기념품 가게. 티셔츠부터 열쇠고리까지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반년도 못 버틸 거라는 우려와 달리 2년 넘게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결은 개성 넘치는 로컬 브랜드. 바지락도 락이다. 서울 중심의 한국 사회를 꼬집은 티셔츠 등 재치 있는 디자인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젊은 층에겐 부안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부안에 놀러 왔는데 이제 부안을 기념할 만한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부안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점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변산의 채석강, 위도의 고슴도치 등 부안 지역 13개 읍면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소재를 활용해 가장 한국적인 시골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영감이 필요할 때 영감 여행이라고 각 읍면을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날짜를 정하고 그럴 때 이제 영감을 얻고 얻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다 같이 취합을 해서 3명의 청년이 손을 잡고 시작한 기념품 가게는 이제 부안 유일의 로컬 브랜딩 업체로 성장해 지난해에만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골의 청춘을 본보기로 삼은 청년 모임들도 하나둘 생겨나 힘을 모으고 때론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부안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부안의 F&B 기업들과 좀 캐릭터 IP를 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꿈꾸고 있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역에서 그곳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 독특한 브랜드로 만들어낸 청춘 잡화점의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최근 이 마을에 라이더들의 발길을 붙잡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이른바 라이더 유치원이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탄다는 게 약간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항상 그 상황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으니까요. 비춰지는 게.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서 주는 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말랑말랑한 이미지?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좀 같이 붙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친화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더 유치원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라이더들이 잠시 쉬면서 장비 정비도 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낡고 버려진 유치원 건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상태는 어땠어요? 진짜 그때 처음 왔을 때는 뭐 여기 막 얼기설기한 가벽이나 뭐 장판들도 다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도 텍스들 막 깨져 있었고 그래서 진짜 그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야말로 폐가에 가까웠던 곳이었는데 라이더 유치원을 만든 김한솔 씨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40-50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도 필요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유치원 자리가 딱이었던 거죠. 회인면 인근에는 라이더들의 성지로 불리는 해발 360m의 피반령 고개가 있습니다. 청주와 보은을 오가는 관문인 피반령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로 주말이 되면 하루 평균 200~300명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찾는 곳입니다. 마치 귀신의 집 같았던 폐 유치원이 한솔 씨에게는 기회의 공간이 된 셈입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지역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라이더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유치원 그냥 그대로 개념을 살려서 라이더 유치원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위트 있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더 유치원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엔 라이더들을 위한 또 다른 휴식 공간인 카페도 생겼습니다. 에스 아메리카노, 저는 대추 동동요, 대추 동동. 이 카페에서는 보은 지역의 특산품인 대추를 활용해 개발한
특색 있는 메뉴도 팔고 있습니다. 페인에서 직접 청년분들이 대추를 그냥 단순히 대추만 파는 게 아니라 대추청, 대추칩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그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고 있습니다. 페인면의 인구는 1,700여 명. 이 가운데 50세 미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들을 위한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마을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람 구경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사람 구경을 못 하니까 사람만 보면은 그냥 그 좋아요. 또 더구나 또 애들이요. 애들이 많이 이제 모이고 나니까는 굉장히 좋아하죠. 지난해 가을 라이더들과 주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축제 행사에는 4,000명 가까이 다녀가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제 모빌리티를 테마로 하는 뭐 박람회나 이런 형태가 아닌 이런 축제 단위로 하는 거는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많이 반응이 좋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이더 유치원 근처에는 숙박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원래는 농기구 전시관이었던 곳을 여러 명이 쉬어갈 수 있는 숙소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라이더 유치원의 연간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저희가 투어팀이 오면은 이제 숙소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타 이런 관광 컨텐츠들 또 행사를 하는 어떤 용역 사업들까지도 다 토탈하면은 마을 안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3억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가외로 이제 하는 일들이 또 많이 또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정막에 잠겼던 마을. 오토바이를 타고 스쳐가던 곳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머물면서 쉬었다가는 장소로 변모하면서 마을에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창업이랑 주거까지도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결과로 실제로 이제 올해 여기에서 2팀의 청년 창업 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한 병원.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최보영 씨는 퇴근하자마자 40여 분을 운전해 또 다른 일터로 향합니다. 제가 원래는 40살까지 일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일을 하면 할수록 욕심이 더 생겨서 이제 그 마지노선이 없어졌어요. 보영 씨가 도착한 곳은 경북 안동 시내 주택가 골목. 3년 전 보영 씨는 골목 안쪽에 있는 빈집을 사들여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작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감성 숙소나 이런 스테이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사는 고향에 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스테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구입 당시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나 마찬가지였던 곳인데 보영 씨의 눈에는 숨은 보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이다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게 일단 제가 낮에 왔었는데 햇살이 너무 잘 들고 예쁘더라고요. 폐가지만 틀도 그대로 남아있고 집이 동네 안쪽에 또 골목 안쪽에 있어가지고 조용하거든요. 빈집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이후 2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지금의 모습으로 뜯어 고쳤는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는 그대로 살리되 집안 내부는 족욕탕을 포함해 20대와 30대의 감성에 맞도록 꾸몄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침실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이 잠이니까 잠자는 거는 이런 일반 스테이가 아니고 진짜 5성급 호텔이랑 비슷하게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트리스도 이제 500만 원대로 4년 전에 그렇게 구매했고 뭐 베개 커버랑 이불 커버도 30만 원 넘는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숙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위해
일부러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이 통했는지 보영 씨가 운영하는 스테이는 입소문을 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스테이 운영하시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죠? 이제 보통 봄, 여름, 가을이 성수기고 겨울을 좀 비수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성수기 때는 제일 잘 나올 때는 한 700 가까이 나오고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한 월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빈집을 찾는 과정부터 막막했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빈집이 엄청 좁아지더라고요. 진짜 부동산, 안동에 있는 부동산은 다 전화해 봤던 것 같아요. 6개월이 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관공서를 수없이 오가며 모든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이나 알아보는 과정을 처음 이제 접하기에는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제 시에 관련된 과를 전화하면 이제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제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 한번 알아보는데 이제 하루가 가는 거죠. 좀 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더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느 지역에 가서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까지 접근하는 게 너무 우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 현황 조사, 빈집 실태 조사 이런 조사는 다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부 지원,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는 아직 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여 채.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만 7천여 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있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빈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자전거 차! 아니야! 진짜 개꿀까? 경북 영주의 한 작은 마을. 마당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귀촌을 꿈꾸던 김주율 씨 가족은 지난달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밑에 분들이 되게 좋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이제 죄송한데 지금 좀 시끄럽다. 밤에 애들이 조금만 떠도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주율 씨는 아이들을 위해 이전부터 시골집을 알아봤지만 괜찮은 집을 임대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 95만 원으로 1년 임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이 집은 인테리어가 다 돼 있고 또 가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제 풀옵션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폐가를 리모델링한 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었고 오히려 죽어가는 공간을 새로 살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 이미지가 큽니다. 이 집을 임대해준 문승규 씨는 5년 전부터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찾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되살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3년 동안 버려졌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 외관 자체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 마당 쪽에 그런 이제 오래된 폐사나 그런 이제 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그런 이제 오랫동안 안 쓰고 있던 그런 벽돌 창고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승규 씨의 눈에는 이 집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딱 저 집을 처음 봤을 때 일단 집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마당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폐 창고 같은 것들을 철거를 하면은 이 마당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가전과 가구를 빌트인으로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승규 씨 회사는 빈집 주인들과
5년에서 10년 동안 무상 임대 계약을 맺는 대신 방치됐던 집을 직접 리모델링 해주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어떤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보다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빈집의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수리를 할 때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좀 위주로 지금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친 빈집이 전국에 8채. 단기 임대 방식으로 연간 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에 있는 또 다른 빈집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 주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 소유주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집을 한번 방문해서 보고선 좀 이런 정도로 수리를 해서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게 이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의 활용은 꼭 돈벌이만을 위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공간이 남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빈집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노인정에 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는데 청년은 청년정에 왜 없는가였어요. 그래서 왜 꼭 청년은 소비하지 않고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지? 서울 성동구 사근동 골목길 주택가. 오래된 주택 한켠에서 청년들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넝쿨들을 치울까요? 이거 못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3년 전 서울 도심 한복판 좁은 골목길 안쪽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을 발견한 청년들. 집주인에게 이곳을 새롭게 활용해 보겠다고 제안했고 집주인이 흔쾌히 응하면서 죽었던 빈집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빈집에 생명을 불어넣은 청년들은 사근동 지역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 킹심리 회원들입니다. 청년들이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약간 게임을 레벨업 하듯이 방을 한 칸씩 우리가 고쳐보자 해서 또 사실 집에서 사람만 봤지 내가 집을 만들어 보거나 고친 경험이 다들 없고 폐가라는 게 다 인생에 처음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가지고 2023년 1월 청년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빈집 재생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만났을 때 아주 한파인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발바닥에 핫팩 붙이고 온몸에 핫팩 붙이고 그 시멘트 보호복 입고 한 몇 달을 계속 이제 미장하고 도배하고 직접 했던 가장 고생이 많이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꼬박 1년의 시간을 거쳐 버려졌던 공간은 작은 방이 11개나 있는 폐가킹이라는 감성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공간들은 청년 예술가들과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여기를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 같은 어떤 프리랜서 작가로서 이런 전시나 쇼룸을 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었고 이곳은 사근동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도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양말 공장에서 버려지는 재료인 양말목을 모아 직접 공예품으로 만들어 팔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간이 없다면 이걸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폐가라는 공간이긴 했지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이 오히려 살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처음에 봤을 땐 정말 폐가였거든요. 청년들의 열정으로 되살아난 빈집 하나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골목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은 기적 같은 상황. 킹심리 청년들은 새로운 공간을 지역 청년들의 아지트이자 미래 수익 모델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아지트이고 저희는 소속사가 되고 싶은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속사라는 게 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1인 가구의 소속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초기 창업가의 또 소속사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면 저희도 같이 수익 무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당장의 모는 없지만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로서 빈집이 더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